안녕하세요. 알페스트의 제이슨 유 상무님과 함께하는 부자들의 자산관리법. 4번의 시간 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어느덧 5회차로 마지막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이슨 유 상무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 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네. 시간이잖아요. 지금 4번 동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뤘었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막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도 나눴고 첫 번째 부터 4번째까지 쭉 총망라하는 과정에서 이제 질문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좀 그 하나하나 좀 정리해보고 어떤 자산 관리에 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좀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좀 먼저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먼저 그 경제적인 상황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나눴었죠. 첫 번째가 필요 단계, 그러니까 그 충분하지 못, 그러니까 나의 지출에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돈 한 푼 한 푼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 지수가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버느냐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나의 지출 필요 지출의 그 양과 소득 수준이 맞거나 이제 초과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여전히 행복 지수와 나의 소득의 증가가 비례하는데 중요한 건 좀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삶이. 왜냐하면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열등제를 네, 그 우등제로 바꾸게 되는, 좀 값싼 음식을 먹다가 좀 비싼 걸 먹게 되고 네. 덜 비싼 차를 타다가 조금 더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러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네. 재밌어지죠.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슬기롭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내가 어디에 지출을 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 굳이 쓸데없는 사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쓸데없는 사치라면 보통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 네, 굉장히 깊은 네, 질문이에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쓸데 있다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냥 우리가 뭐 생필품, 치약, 칫솔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외에 네. 사람마다 이 광고를 보다 보면 네. 저건 나한테 필요해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그 나의 그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들을 이렇게 좀 잘 들여다보고 네, 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 네. 좀 그걸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려면 가치관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또 4번째 네, 에피소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네, 네. 무엇이 중요한지, 뭐 네. 눈에 보이는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보이지 네. 않는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그렇게 풍족한 편이 아니셨지만 네. 자랄수록 편안해지셨어요. 근데 이게 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어렸을 때 풍족하지 않은 그 어떤 제한된 그 선택권이 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라면서 이 돈의 가치를 배우게 된 거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부모님께서 좀 편안해지시고 생활이 좀 풍족해지니까 네.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네. 돈을 한 푼도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 목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일을 하시고 뭔가 사회 활동을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네. 직업을 고를 때도 네. 뭐 만약에 두 가지 option이 있다 그러면 네. 돈을 더 주는 데를 가냐 아니면은 내가 뭐 적성에 잘 맞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진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는 걸로 가냐 뭐 이런 선택을 네. 하는 그 두 가지 옵션이 있을 때 네. 그 단 한 번도 지금 돌아보면 단 한 번도 내가 아 여기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기준 자체가 돈에 의해 움직이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네. 일자리를 그 둘 다 좋은 일자리였으니까 모든 네. 옵션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네. 참 이 그 우리 부모님께서 네. 이 두 가지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셨다는 네. 거가 굉장히 네. 큰 행운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너무 풍요롭게만 자라다 보면 결핍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양쪽의 이런 환경을 다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도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풍요롭다고 해서 우리 자산이 많다 그래서 그 자산의 풍요로움을 자녀들이 다 누리도록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제한된 소유를 누리도록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네. 굉장히 부모님이 네.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되게 현명하셨다라는 생각이 양육법인데요. 들어요. 현명한 양육법을 또 하나 그러니까.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로. 네, 사실 이게 또 파이낸스와 관련된 이런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상무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녀 교육할 때도 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데 이 고생 혹은 뭐 궁핍이란 단어가 좀 너무 센가요? 그런 것들이 그런 환경이 그런 조건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자생력이 강하거든요. 훨씬 그 resilient 한 아이들인데 부모들은 이제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뭐든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뭐 아이들한테 진짜 비싼 막 겨울옷들 입히고 이런 분들도 보는데 뭐 다 좋지만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제가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들여다보는 거. 네. 이 중심에 뭐가 있을까? 근데 뭐 다른 분들을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고 저를 그 내면을 비춰봤을 때 뭘 발견했냐면 아이들한테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걸까요? 아이들한테 내가 풍요롭게 베풀어 주지 못하는 아버지로서 보이는 걸 내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네. 궁핍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제가 결핍이나 뭐, 결핍도 세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한국말 어휘력이 네. 부족해서 이 부족한 환경을 그 아이들한테 마련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네. 모든 분들이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보다 보니까 중심에는 아이들한테 좋은 옷 입혀주지 못하고 좋은 음식 먹여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내가 두려운 거더라고요. 무섭지 않아요? 네, 그게 또 듣고 보니까 네, 좀 다른 관점으로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딱 마주하고 나서 네. 정신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키운다는 말을 저는 사실 좀 반대를 하는데 네.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키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이들을 여러 가지 환경에
긍정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뭐 뭘 가르치고, 제가 뭘 안다고 가르치겠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또 아이들이 웃긴 게 또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하는 걸 보고 그걸 또 배우잖아요. 맞아요. 사실 행동을 보고 배우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아이들한테 노출시키는 환경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장 가까이 있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로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 모습을 노출시키느냐. 근데 그렇게 노출되는 환경 중에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아이들은 약해지거든요. 맞아요. 그거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뭔가 내가 결핍된 부분이나 뭔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 성취감을 너무 많이 부모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그게 좀 미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고생을 많이 한 친구들이 성숙하기도 하고 정말 내면적으로 강해지는 거를 모두 다 알아요, 사실. 근데 한없이 해주고 싶잖아요. 해주고 네. 싶고 해주게 되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내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더 좋은 걸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마케팅이었고 내면에는 아이들한테 좋은 걸 먹여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 본연의 마음을 또 접하고 보니까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무서웠어요. 같은데요. 네. 이게 그 자산 관리, 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질문하셨던 굉장히 간단하지만 깊은 질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쓸데 있는 것이 뭐고 쓸데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뭐 이 그림은 우리 집이랑 어울리니까 나한테 필요하겠다, 걸어놓으면 좋겠다. 또 이 테이블은 뭐 어떤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사면 좋겠다. 뭐 이런 수준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필요라는 것, 내가 뭘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필요로 하지? 내 안에서 포장된 마음은 뭐 사랑이고 아니면 뭐 다른 거 예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정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을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좀 냉정하게 소비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시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항상 그런 그 자문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What am I teaching my kids?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녀들한테. 그 이제 눈에 보이는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뭐 이런 부분 맥락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저번 에피소드였죠. 그 성공. 네. 그 젊은 친구 23살의 분께서 이제 성공을 너무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후로 뭐 답장이 있거나 뭐 팔로업 연락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뭐 방송을 보셨는지 방송을 보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나갔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잘 들여다보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재정립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4회 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또 저희가 또 금융적인 부분에서 그 제이슨 유 상무님께서 좀 조언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예, 우리가 뭐 재정 관리다 그러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지금 뭐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뭐 기준금리를 또 낮추고 뭐 미국이랑 중국이 사이가 뭐 이런데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어떤 형태로 자산을 분배하면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아주 단순한 정보니까 사실 이 방송에서 할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뭐 중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사실 뭐 미국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이제 뭐 전 세계가 너무 이 오픈 이코노미이다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돈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돈을 어떤 식으로 그 역할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기준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뭐 이런 관점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시대의 자본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수년 전에 타머스 피케리라는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책을 썼었는데 21세기의 자본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자본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증가 속도가 노동력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주제는 그 빈부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원인을, 가장 주된 원인을 그걸로 찝었는데, 이게 아주 적나라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아무리 내가 뭐 어떤 기술을 배우고,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제 기술 배워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기술을 배우고 우리가 노동력을 팔아서 뭐 벽돌을 나르든 뭐 세탁소에서 일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을 하더라도 내가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증가 속도보다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자본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요.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을 시대에는 조금 더 빨랐었는데, 그때 뭐 방직을 기계로 하면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기계 하나가 담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뭐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비교할 수 없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속도가. 돈을 낳는다는 말씀이신 돈이 거죠? 돈을 낳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이제 옛날 말이 돼 버릴 시대가 왔다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의 핵심은 생산성의 향상이에요. 그렇죠? 네.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노동 집약적인 일을 기계가 대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포드가 도입했었던 Division of Workforce, 그러니까 분업화, 그리고 모토로라가 소개했었던 Six Sigma, 뭐 이런 것들이 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노력이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계속 발달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본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고양이의 기침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코끼리의 기침 소리예요. 어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봉건 사회를 몰락하게 하고, 아니면은 뭐 무슨 어떤 정권을 바뀌게 하고 시대를 변하게 하고 계속 바뀌어 왔던 그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바뀌어 나가는 그 시대적인 상황, 지금은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생산성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자본이 돈을 버는 거는 이전하고 비교해서 상대도 안 되게 아주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있고, 예. 현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AI가 그 변호사들 70명인가요? 50명인가 70명이 10만 시간 동안 10만 시간을 들여서 해낼 수 있는 양을 AI를 통해서 3분 20초 만에 해냈다. 그리고 훨씬 accurate하게. 기계가 자꾸 사람을 대체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막 일자리가 없어진다, 막 불안해하고 이럴 만한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다른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포인트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뭐 일자리를 2030년이 되면은 무슨 뭐 7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몇 개 이런 통계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생산성이 눈부시게 향상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져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개념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본주의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일의 효율성을 높일까에 지금까지는 치중이 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근데 저는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은 그러니까 분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분배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안 하게 되면서 좀 게을러지거나 아니면은 돈은 누가 벌어?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자본주의와 이 뭐 사회주의 그의 논쟁이었잖아요. 그 동안에는. 근데 그게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다시 하면, 네.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그 돈을 번다는 것이 생산성의 향상을 말하는 건데, 생산성은 누가 책임질 거냐? 뭐 북한을 봐라, 아니면 그동안의 공산주의들을 봐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생산성이 떨어질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기계나 그 인공지능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사람 점점 많아지는 여가 시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훨씬 더 향상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생산성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계속해서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이제 그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돈을 버는 사람과 벌지 않는 사람, 자본이 결국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자본은 누가 소유하는 거냐? 기계가 돈을 벌면 기계가 돈을 버는 건데, 기계가 벌어들이는 돈은 누구의 돈이냐? 뭐 이런 네.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직접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사회의 어떤 그 규율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토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올해가 이제 연말의 끝자락에 지금 저희가 와 있는데요. 또 이제 앞으로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서 또 새해 새로운 목표나 다짐을 가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런 자산과 관련된 이런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그 상무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조언해 드리고 싶으신지. 네, 벌써 연말이네요, 그렇죠? 네. 시간이 참 빨라요. 예, 이제 그 새해가 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다짐을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뭐 새해가 되면 얼마를 저축하기로 결심하겠다,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어떤 그 설계를 새로 하겠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집을 사겠다, 아니면 뭘 바꾸겠다, 뭐 예. 이런 결심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제가 성격이 또 그런 편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를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누구나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만족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내 진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새해에 그 다짐을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 자신한테도 얘기하는 것은 이 한번 좀 명확하게 걸러 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벌거벗은 나의 삶의 모습은 그 가치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 모습을 어떻게 더 추구하는 가치와 닮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새해를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서 자산 관리의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페스의 제이슨 유 상무님과 함께하는 부자들의 자산관리법, 오늘 5회차로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됐는데요. 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자산관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의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또 답변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저희는 다음 또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